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이를 담당할 판사의 성향, 과거 사례들 이걸 갖고 정치권 공방이 소되고 있는데 기각 확률, 영장 기각 확률 70%라고 주장하는 김의겸 의원. 자, 한동훈 검사가 과거에 풀려났던 모 의원을 재구속했다는 사건까지 제가 묶어서 이번 탐사비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이 법무부 이제 얘기한 건데요. 라디오 인터뷰에 나가서 이재명 영장판사와 한동훈 법무부장은 대학 동기다. 검차서 판사를 선택하게 만든 거다. 일부러 유리한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랬더니 법무부에서는 일면식도 없고 명백한 가짜뉴스고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그랬더니 다시 SNS에 글을 올린 게 취재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다. 누군가 나한테 보내줬는데 내가 그걸 믿고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니 너무 고맙다,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 저기 했는데 자, 그 목소리 한번 과거에 논란했던 거 한번 들고 오실까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어제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 전담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학 동기여서 검찰이 영장 판사를 선택했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했습니다. 김 의원은 가짜 뉴스 중독입니까? 김 의원의 가짜 뉴스는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해도 믿지 않겠다는 사법부 흔들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삼류 막장 소설입니다. 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의 장본인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 뉴스를 재탕, 삼탕할 요량입니까?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이제 이성을 되찾기 바랍니다. 예, 저희 그래픽을 한번 준비해 볼까요? 뭐 어떤 얘기인지 한동훈 장관과 영장 전담 판사의 그래픽을 좀 통해서 뭐가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둘 다 1973년생, 저도 73년생. 네. 서울법대 92학번, 93학번, 저도 재수해서 93학번. 이렇게 해서 이 차이가 있는데 한 번만 물어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거를 누군가 전달해줬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둘이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이 둘이 나이도 같고 법대 같은 동기니까 분명히 영장 심사에서 법무부에서 뭔가 이렇게 그 압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김의겸 의원이. 자, 김의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짜뉴스로 판명이 나니까 어떻게 해명했냐면 취재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고 정보를 준 법조인이 나 한 장관 유판사 모두 92학번 동기다 이렇게 말해서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박원석 전 의원님 사실 이게 뭐 처음은 아니니까 뭐 놀랍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게 이제 김의겸 의원이어서 기시감이 드는데요. 몇 차례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얘기들, 가짜 뉴스라고 결과적으로는 판정이 됐던 얘기들 본인이 유감 표명도 하고 사과도 하고 이게 몇 차례 반복이 되는데, 근데 김의겸 의원이 기자 출신이세요. 그것도 굉장한 베테랑 기자 출신이고 그리고 당의 이제 대변인도 했고 그걸 감안한다면 어떤 주장을 할 때는 사실 확인이 먼저지 않습니까?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본인을 주장을 해도 늦지 않은데 보면 김의겸 의원이 마음이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어제도 방송에 나와서 라디오 방송에 저런 말씀을 하신 건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 민주당은 결백을 주장하고 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저는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영장 담당 판사와 법무부 장관 간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거나 혹은 모종의 거래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의심을 가지고서 저런 이제 성급한 얘기를 저는 한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런 건 음모론이죠.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이게 사실과 증거,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거기에 무슨 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게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사법불신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국회의원이신 분이 그런 식의 사법불신을 조장하는 얘기를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서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걸 가지고 법무부에서 법적 대응을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 대응을 떠나서 김의겸 의원은 그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이렇게 거듭되는 본인의 이런 식의 그 이른바 이제 가짜 뉴스 내지는 사실이 불분명한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조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그렇겠다면 이제 실수를 했으면 인정을 하고 깨끗하게 사과를 하면 될 건데 또 이제
뒤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쪼는 모습을 보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좀 불안해서 나한테 이렇게 발끈한 건 아니냐 이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확률이 무려 70%다. 물론 개인의 생각은 판단은 자유입니다만 7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수치화를 할 수 없겠지만 역대 영장이 이제 구속영장이 통과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그 의원들 10명 중에 8명은 체포영장이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80%고 일반인도 보통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한 80% 정도가 발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최진용 변호사님 어떠세요? 물론 영장 발부나 기각은 내일 판사가 모레 하는 거니까 그거는 퍼센티지는 말씀하지 않아도 좋고요. 이런 대응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전형적인 어떤 사법 사건의 정치화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의겸 그 전 청와대 대변인 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겨레 신문에서 법조 출입 기자였습니다. 오랜 기간 법조를 하면서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어떻게 되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일 겁니다. 그런데 마치 한동훈 장관이 판사를 그냥 선택해가지고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대학교 연수원 동기라라는 것을 뒤에 덧붙인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 정말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기자로서, 법조 출입 기자로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인데 구멍이 났다? 그렇게 하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걸 보면은 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비난하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원에 가면은 내가 이런 것들 증거를 취재 수첩까지 내겠다 한 것은 본인 스스로도 이 사건이 고소 고발되면은 검찰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법원까지 갈 거라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그 유창훈 부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금 김의겸 그 의원이 같이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그것을 유포하고 했던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 그 사람이 이제 한동훈 장관 집까지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했던 사람이 바로 유창훈 부장입니다. 예. 그런 사건은, 그런 얘기는 벌써 이미 언론에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김의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방의 목적으로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법무부에서 고발할 가능성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윤기찬 부회장님. 저는 저게 되게 이해가 안 돼요. 이 기각 확률이 70%다. 100%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의겸 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일반적인 데이터를 낸다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중에 청구된 영장 발부율이 80%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수치를 대면서 확률을 얘기하면 그건 납득이 돼요. 그런데 뭔가 그 확률 중에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본인이 유리한 데이터를 인용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70%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본인은 영장 기각 확률이 70%다? 그럼 본인도 발부 확률이 30%라고 보는 건가요? 그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말이 과연 이재명 당대표에게 도움되는 말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아, 예.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셨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은 과거에도 여러 번 설화에 휘말린 적이 있죠?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가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일부러 회식 자리도 안 가거든요. 자, 저는 안 있지 않았어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 세 분에 대해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반대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전해철 의원께서는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뒤에 기권을 하고 당무위원회에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예, 박원석 전 의원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많이 아니까 이 부분, 그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을 때 고 당대표를 유지하느냐 마느냐 그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아마 이제 민주당 그때 당무위에서 뭐 이런저런 그 논란이 있었는데 그 관련해서 당시 대변인이었어요. 대변인이었는데 당무위 그 논의 사항과 결정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그게 사실관계가 좀 틀린 브리핑을 한 거죠. 사실은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일부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밝히고 이 기권하고서 퇴장한
그래서 그 이제 반박이 당내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바로 잡는 장면이 예. 아까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기자 출신으로서 이 청와대 대변인도 하셨어요. 공당의 민주당의 대변인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무엇보다 사실 확인이 어쨌든 그동안의 김의겸 의원이 걸어왔던 정치인으로서의 궤적이나 정치인 이전의 직업인으로서의 궤적에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가치를 건너뛰고 이렇게 정치인이 변신된 다음에 이런 식의 가짜 뉴스다, 뭐 허위 사실을 말한다 이런 구설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그동안의 김의겸 의원이 살았던 인생에 비추어 봤을 때 맞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때문에 저는 김의겸 의원이 자기를 좀 돌아봐야 된다.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과흥분된 상태에서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 길을 라고 돌아봐야 저런 이제 뭐 실언일 수도 있고 내지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치명적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좀 바뀔 수 있겠죠. 근데 돌아보거나 성찰하는 모습이 없어요. 근데 해명하는 것도 보면 곤란한 질문은 대변인인 경우에 피해가라고 대변인이 맡긴 거다. PR이라는 게 장기술인데 피해갈 건 피해가고 알릴 건 알려라. 그게 PR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했던 그 만장일치 요 기권 요거를 저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장기술도 좋고 큰 기술도 좋은데 기술 이전에 팩트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기자도 마찬가지고 대변인이 아닌 국회의원이라면 정확하게 사실에 기초해서 말하고 사실에 기초해서 주장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서 뭐 잔기술 큰 기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 자기 성찰이 없는 거예요. 예. 또 하필이면 또 상대가 한동훈 장관이다 보니까 그 팩트에서 잘못되면 그걸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게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데